오늘장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들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장 랭킹 5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시점 시장 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요? 어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은 또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저는 아직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에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는 주 요인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전히 이런 외환 시장에서 이런 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빠지게 되고 해당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비중 자체가 더 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7월 금통위와 FOMC에 대한 이런 결과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한미 금리 차가 이번 이 인상으로 인해서 역전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단기적인 수요 둔화 때문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환차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율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고환율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달러 이게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장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개별주를 좀 접근하시는 게 너무 피곤하시다라고 한다면 인버스와 레버리지에 대한 이런 비중을 조절하셔가지고 시장을 해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시장 올라간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좀 아직이다라는 말씀 주신 거네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 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본부장님 바로 달러원 환율 올라와 있네요. 1310원을 오늘 또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이 상단 어디까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상단을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1250선이 좀 뚫어져 나갔을 때 많이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1300원에서 1350원의 이런 박스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1350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런 금리 차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발생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50선을 뛰어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전 세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국면으로 진입이 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 이제 외환위기라든지 이럴 때 발생했었던 환율 정도까지도 우리가 더 크게 상방을 열어놔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놓고는 일단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상단을 제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열어놓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외국인이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담감에 따라서 환차손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좀 환율에 대한 이런 부담감,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마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충격에도 좀 강하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런 이 반복 비율에 대한 규제도 좀 풀리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증권사마다 약간 차별이 되어 있고 140% 여전히 유지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대 매매 공포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신용잔고가 약간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수가 더 빠져버리면서 종목군들이 좀 이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다시 한 번에 또 추가적인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환 시장 자체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반대 매매나 또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확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라는 관점이십니다. 달러 환율도 일단은 상단 1,3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비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부장님, 국제유가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요? 100달러 붕괴됐다라는 뉴스들이 오늘 장에서 쏟아졌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쪽에 초점을 맞춘 건데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정유주들도 오늘 부진하고 네. 뭐 그밖에 뭐 조선이나 신재생 쪽도 오늘 빠지고 있어서요. 네. 지금 자리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에 대한 이런 타이터성이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어느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일정 가격대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일단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정제 마진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유가가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정확하게 빠지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95달러 수준이 일단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조금 더 이 기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이슈로 좀 이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혜를 충분히 받았지만 그 외에도 일단 에너지 무기화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독립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이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쪽인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량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30% 이상의 전체 설치량이 넓어질 상황이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EU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두 이제 설치량 자체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60기가와트의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규모의 거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과 대비했을 때 약간의 조금 시세 차가 좀 나타날 정도로 좀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이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약간의 이런 톡소름에서도 빠지게 되고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일단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슈가 생길 때만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신재생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재생 산업은 뭐 거스를 수가 없는 산업이죠. 오늘같이 눌릴 때가 기회다라는 이야기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짧게 여쭤본다면 그럼 뭐 풍력, 태양광 매력 있다 이야기 주신 건데 그 안에서 네. 원픽 있을까요? 저는 OCI를 좀 말씀을 OCI.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이제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과거 치킨 게임 이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과거 치킨 게임이 나오기 전에도 폴리실리콘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뛰어났었던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자체가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의 가장 첫 번째 단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 신재생 안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원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2차 전지주가 참 뭐 이슈 자판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미국 공장 건립하는 거 재검토하겠다라는 뉴스 속에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가 네. 오늘 뭐 그렇게 훈풍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뭐 호재가 나왔었죠. 일본의 상용차 이스즈 업체에 1조 원 규모의
이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기회로 다시금 올라와 줄까요?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번에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런 지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전환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2030년 전후로 이 완전한 전기차로 전환을 좀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35년 기준으로 또 완전한 전기차 또 전환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어서 이제 폐배터리도 같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하락장이고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뭐 수요에 대한 둔화 흐름들이 자동차에 역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고평가 흐름이 나타나는 또 2차 전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상 거의 제일 바닥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유효하지만 저는 그때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을 오히려 조금 이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정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조정시 매수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의 이벤트가 있고 좀 출렁거릴 때 약간의 좀 비중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또한 뭐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하는 산업이라고 좀 이야기를 주셨고 LG 엔솔도 매력 있고 그 밖에 LNF, 에코프로 BM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또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뭐 오늘 2만 명 정도 예상치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진을 하고 있어서 뭐 최근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이 시점에 제약바이오 바라볼 때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이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쪽을 좀 부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예. 계속적인 이벤트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진단키트 섹터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섹터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원숭이 두창 관련된 키트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주가가 튀겼는데 지금 1세대 진단키트 쪽에서 대부분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공시를 그 뉴스를 낸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1.5세대에서 2세대까지 아직까지 많은 진단키트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코로나19일 때도 1세대 진단키트들이 먼저 이제 항체랑 항원 이 키트들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5세대, 2세대 이런 키트 회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같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창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키트 개발이 들어간 회사보다는 이제 개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선별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그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좀 대응해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키트주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런 지속성, 실적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 베이스로 좀 올라가지 못했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제약상과 이런 이 원숭이 두창 이벤트가 있을 때 단기적인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일반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약 개발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앞타바이오가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시간적인 필요성이 좀 많이 있고 제약주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는 그런 것들 한 번에 응축해서 분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전히 좀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제약 쪽으로는 모멘텀이 있는 쪽 바라봐야 된다. 대신 네. 단기적이다. 뭐 이런 관점 주셨고요. 또 진단 키트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본부장님 사실 또 엄청 올랐다 보니까 네. 또
또 선뜻 매수 버튼 신규로 누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쪽 보시는 분들은 원숭이 두창 이벤트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WHO에서 다시 긴급 사태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코로나19랑 동일선상으로 두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과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키트가 팔릴 때 얼마나 수익성이 잘 나왔는지를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확장 구면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 기대감으로 주가는 선반영돼서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올라갈 때는 뭐 지금 오른 거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과거 오를 때 정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키트주 중에서 올라간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두창 키트 개발을 이제 공시한 회사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우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개발을 하지 않은 1.5에서 2세대 진단 키트들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 안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 키트 쪽으로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우린 경기 영향 덜 탄다라는 키워드인데 뭐 오늘 잘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게임, 뭐 엔터주 쪽이 오늘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 영향 덜 타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뭐 사실 금리 인상기에 요 관련된 종목들은 발목 제대로 잡혔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금리 인상 시기인데 지금쯤은 뭐 들어가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세 가지 섹터 모두 의견이 좀 달라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엔터주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실적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이 실적적인 수치가 찍혀져 나가고 있는 이런 섹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수 자체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월드 투어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활동을 하면서 K 이제 음악에 대한 이런 그 부각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K 이제 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상기에 좀 과하게 반응이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좀 적정 위치에 좀 찾아와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향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런 매출 상승들을 좀 반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는 당연히 음악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헬스케어랑 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적인 좀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엔터주를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딱 나눠야 됩니다. PC와 콘솔 관련된 부분에서는 접근이 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타 이제 NFT라든지 P2E 관련된 쪽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게임 섹터 같은 경우 코인과 연동성이 지금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은 게임주 쪽이 과하게 좀 다시 반영이 받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C와 콘솔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반기에 또 오픈되는 게임들이 PC와 콘솔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런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PC와 콘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PC 쪽으로 가면 이제 MMORPG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 유저가 접근을 해서 안착만 하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그 섹터입니다. RPG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과금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임 섹터 같은 경우 공매도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약간의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쇼커버링 영향에서 단기적인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2E나 NFT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 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될 수 있고 급등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과거에 투자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던 실적이 안 나와서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 섹터입니다. 플랫폼 섹터는 전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기타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수 있겠죠.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플랫폼 안에서 약간의 좀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OTT
와 연결이 되어 있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정부의 규제가 명확하게 완화가 되지 않았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라든지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신뢰도를 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사실 이 기업의 이런 이미지가 여전히 좀 실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엔터주 쪽으로는 워낙 긍정적인 시각이 딱 명료하신 것 같고요. 게임도 딱 분류해 주셨는데 PC 콘솔 쪽은 바라봐도 된다, 좋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뭐 NFT나 P2E 쪽,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된 쪽은 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일단은 좀 자제해보자라는 말씀, 그리고 플랫폼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제 원픽을 들어볼 차례인데 네. 뭐 아무래도 엔터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좀 힌트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맞고요. 그래서 JYP 엔터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엔터주 중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좀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 좋았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이제 앨범 판매량이 약 163만 장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앨범 판매량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나 기타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빌보드 차트 200에서 1순위를 좀 했었던 부분, 그리고 트와이스 나연이 이번에 이제 7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호황을 하고 있고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또 4개의 또 신인 아티스트 대위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워낙 아티스트 하나하나가 어떻게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글로벌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인 데뷔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사 샵을 또 오픈을 했는데 해당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서 MD 매출이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샵 같은 부분이 있다면 팬덤적인 부분에서 더 견고하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엔터사 자체가 팬덤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수익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팬덤에 대한 견고한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런 흥행 여부가 결국에는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님 엔터주 내에서 원픽 JYP 엔터로 골라주셨습니다. 목표가, 네. 손절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500원이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6,500원인데 사실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전저점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입니다. 지금 워낙 엔터사들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보다 더 깨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시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좀 눌렸을 때 51,500원부터 52,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목표가 62,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 5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